이렇게 귀여운 게임 갖다가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 아니 안돼! 아이씨...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한 번씩 욕이 절로 나오는 어려움인데 그러면서도 손을 뗄 수 없게 재밌고 안 하고 있을 땐 계속 생각나는 마성의 게임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이고요. 이 맛있는 매운맛을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 되도록 할로우나이트 실크송이 쉬워지는 10가지 팁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 숨겨진 장소가 많으니까 보이는 벽을 다 쳐보라는 거나 상인 만나면 지도랑 나침반, 기펜부터 사라, 묵주 안 잃어버리게 묶어놓고 다녀라, 이런 당연한 얘기로 시간 낭비하진 않을 거고요. 게임에서 일일이 안 알려줘서 놓치고 손해보기 쉬운 것들, 알고 나면 공략이 한결 수월해지고 진행에 탄력 붙는 것들 위주로 당장 진행시켜볼게요. 게임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은 거 하나, 오른쪽 스틱을 클릭하면 호넷이 도발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걸 쓰면 주변의 적을 내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데요. 아니 어차피 조금만 다가가면 눈치챌 거 뭐하러 도발을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한 번씩 이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 여럿이 몰려서 도사리고 있는 구간, 아무리 패턴 다 알고 있는 적이라고 해도 막상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주변 지형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꼬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로우나이트는 적한테 닿기만 해도 피해를 입는 게임이기 때문에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놈씩 꿰어내서 처리하는 게 안전하고요. 참고로 이 도발을 할 때도 힐이나 능력 쓸 때 필요한 실크 게이지가 조금씩 다는데 이건 누구 한 대만 때려도 복구될 수준으로 미미한 양이니까 쓸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아낌없이 써봅시다. 할로우나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마스터해야 될 기술은 반박 불가, 포고 점프라고 불리는 이 공중 하단 공격입니다. 우리 왜 스카이 콩콩이라고 하던 걸 영어로는 포고 스틱이라고 불러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위쪽에서 적 대골박을 통통 치면서 연타 먹이고 원래 안 닿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필수 기술인데 아시다시피 호넷은 포고 기본값이 대각선 방향으로 찍어 내려오는 동작이라 전작을 웬만큼 했던 사람도 다시 적응이 필요하죠. 일단 눈 초점을 타겟의 사선 위쪽으로 두고 그러면서도 이 공격 사정거리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최대한 타겟 가까이에서 커맨드 입력하는 느낌으로 박자를 좀 천천히 가져가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깨알 팁 하나는 그냥 점프한 상태에서 왼쪽 스틱을 수직 아래로 하고 공격 버튼 누르는 것보다 때리는 방향 대각선 아래로 기울이면서 때리고 또 튕겨 올라갈 땐 대각선 위쪽으로 기울이면서 위치 잡고 이런 식으로 스틱을 한쪽 끝에서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 맞춰서 툭툭 공격 버튼 눌러주는 게 개인적으로 훨씬 잘 되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초반부터 이 포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장이라는 걸 교체하면 일종의 자세처럼 공격 동작이랑 힐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중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건 방랑자의 문장이고요. 이걸로 바꾸면 전작의 할붕이 기세랑 비슷한 수직 아래로 패는 점프 하단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맨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 지역인 뼈의 바닥에서 상인한테 단순한 열쇠를 산 다음 위로 올라가 왼쪽 끝까지 넘어가면 나오는 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묵주 500이나 되는 열쇠 가격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 진행하면서 벽타기 능력까지 얻은 다음에 뼈의 바닥 아래 맨 왼쪽 끝에 있는 문으로 돌아와서 벽타기로 넘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넘어와서 더 왼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생긴 방랑자의 예배당이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미니보스전 깨고 올라가면 방랑자의 문장을 얻고 포고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랑자의 문장은 공격 속도가 빠른 대신 때리는 범위가 작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 사신의 문장이라고 휘두르는 속도는 살짝 느린데 히트 반경이 훨씬 넓어서 통통 튀면서 날아다니기 엄청 편해지는 것도 나오거든요. 어떤 문장을 장착할지는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또 어떤 적이냐에 따라 잘 통하는 상성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신의 문장이 액션도 시원시원하고 힐하고 나서 버프 받는 보너스도 있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 제외하면 주력으로 쓰고 있고요. 사신의 문장은 회색 황야 지역 왼쪽 끝 중간층에 있는 사신의 예배당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기본 대각선 포고가 마음에 안 들면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잡숴봐. 사실 이런 문장 말고도 게임을 쉽게 만들어줄 유용한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팁 영상이기도 하고 그런 걸 직접 찾는 재미가 게임의 중요한 부분이라 뭐를 어디서 얻는지 일일이 다 스포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런 거 찾을 때 지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이 지도 보는 걸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팁으로 LB를 2번 탭하면 전체 지도가 열린다는 점, 이거 안 쓰면 마커 찍을 때마다 옵션 버튼 누르고 메뉴 들어가서 지도 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지 말고 LB 2번만 누르면 그냥 한 방에
전체 맵도 보고 마커도 찍을 수 있다는 사실. 전작에도 있었던 거긴 한데 워낙 오랜만이라 까먹고 하기 쉽고 전작을 안 해서 모르셨던 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도 꼼꼼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아까 말한 벽타기도 그렇고 대시도 그렇고 이런 진짜 중요한 능력 얻는 곳은 지도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맵에서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기둥 구조물 있는 곳, 여기가 능력 얻는 곳이니까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런 데부터 찍고 달리시는 거 추천드려요. 전작도 그랬지만 이번엔 더더욱 대시를 얻고 나서부터 할 맛 확 납니다. 아시다시피 누르고 있으면 달리기가 되는 게 개꿀인데요. 근데 계속 달리기만 하면 방향 전환이 어렵고 그만큼 적한테 맞거나 어디 잘못 빠지기도 쉽다는 거. 당연한 거지만 막상 하다 보면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실크송에서는 대시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기본은 대시 중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대시 공격. 이 동작이 문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부 대시 공격 맞추고 나면 공중에 뜬 상태가 되면서 빠르게 후속타를 먹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대시 어택, 공격, 포고 이런 식으로 멋지게 적을 처리하는 만족감이 상당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스전 같은 데서는 10중 8구 반격이 날라오기 때문에 멋있는 연타 먹이고 싶어도 참고 한 대 치고 바로 백대시로 빠지고 좀 더 여유있다 싶으면 두 대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섞어서 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시 버튼을 누르는 강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 이것도 점프처럼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점프 버튼 짧게 눌렀다 길게 눌렀다 조절해서 때릴 때도 그렇고 피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실크송에서는 대시도 적과의 거리에 따라 길게 눌렀다 짧게 눌렀다 강약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요. 특히 쉬지 않고 덤벼오는 보스를 상대할 땐 짧게 치고 빠지는 대시 많이 쓰면서 공략해보세요. 이번 팁도 게임에서 따로 설명을 안 해줘서 한번 모르면 계속 모르고 하게 되기 쉬운 건데요. 공중에서 아래를 누르고 대시를 하면 수직 아래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스틱이 조금이라도 옆쪽으로 기울면 앞으로 가는 대시가 나가니까 정확히 수직 아래로 향하고 대시를 해야 되고요. 전투 중에 이거 잘 쓰면 그냥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 맞을 공격 피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서 곧바로 반격 넣기에도 좋습니다. 게임 초반엔 이거 없이도 잘만 깨지만 중반 이후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고요. 꼭 전투 아니라도 탐험할 때 시간 많이 아낄 수 있는 데다가 다 떠나서 머리 아래로 하고 내리꽂는 동작이 약간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돋으면서 멋있잖아요? 이제 패링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적이 무기로 공격해올 때 적 몸에 닿지만 않으면 다 쳐낼 수 있지만 성공한다고 자세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할 때랑 똑같이 데미지 안 입는 게 다니까 처음부터 모든 적한테 패링을 노리는 건 비추입니다. 패링이 잘 먹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멀리서 투사체 날리는 놈들, 그 중에서도 날아다니면서 뭐 쏘는 애들은 특히나 피하다가 어디 닿아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땐 그냥 제자리에서 침착하게 튕겨내면 됩니다. 제 체감상으로는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 할 때에 비해 약간 더 미리 누르는 느낌이 판정 잘 나는 것 같고요. 피카츄 배거처럼 튕겨서 역공 먹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패링이 꼭 필요한 두 번째 상황은 피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좁은 통로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인데요. 이때 포인트는 이런 데서 나오는 적들이 보통 앞으로 훅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고 또 한 대가 아니라 연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음 건 잘 쳐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적 몸에 닿거나 해서 쳐맞곤 하는데 이런 불상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 공격 버튼 누르기보다 뒤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돌아서 공격 버튼 누르는 걸 아예 몸에 배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진짜 피할 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광범위한 공격을 정신없이 해오는 보스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패링 카드를 꺼내면 공략의 활로가 열리거든요. 이때 패턴을 다 보고 패리를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갑자기 몸쪽으로 뭐가 날라오면 휘두르고 또 적이 무기를 크게 휘두르며 덤빌 때 뒤로 빠지면서 휘두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하는 중간중간 계속 공격 버튼을 눌러주면 실수로 얻어맞을 것도 패리로 위기 탈출 쌉 가능. 앞만 잘 피하고 막아도 무진장 쳐맞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그만큼 힐을 잘 넣는 게 중요한데요. 곧 죽을 것 같다고 급하게 막 누르는 건 적한테 나 때려줍쇼 하고 호구를 자처하는 꼴이니까 딸피가 돼도 너무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피할 거 다 피한 다음 안전한 데로 빠지면서 보스 같은 경우엔 한 번씩 기절할 때나 페이지 바꿀 때 몇 대 더 때리기보다 내 체력부터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가만히 서서 힐 넣는 것보단 점프한 다음 공중에서 힐 넣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에서 적을 찍고 올라온 다음 힐 넣으면 대부분의 경우 반격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고요. 끝으로 보스전에 특히 도움되는 미세 팁 하나 추가하자면
이 죽으면 그 자리에 남기는 실고치 있잖아요. 이걸 때려서 회수하면 힐에 쓸 수 있는 실크 게이지가 거의 다 차니까 회수 전에 실크 게이지가 차 있다면 그걸 먼저 소진하고 나중에 고치 때려서 먹으면 공짜로 힐 한 번 더 먹는 셈이 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아껴놨는데 실수로 회수 못하고 죽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회수할 묵주가 많을 땐 이렇게 하는 걸 추천 못 드리겠고, 묵주를 미리 묶어놨다거나 아무튼 회수할 묵주 거의 없을 땐 아무 리스크 없이 먹을 수 있는 보너스 실크처럼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8번째 팁입니다. 장비 메뉴에서 빨간색 칸을 장착할 수 있는 보조무기 있죠. 이게 다음 의자에서 휴식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일종의 소모품이라 잘 안 쓰고 아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보스전에서만큼은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쓰는 타이밍은 개인적으로 페이즈 1 때는 좀 아껴뒀다가 페이즈 2 이후로 쓰는 걸 선호하는데요. 페이즈 1 때는 적당히 간 보면서 패턴 파악하고 그 뒤에 보스가 더 미쳐 날뛰는 페이즈 2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신나게 극딜 넣다 보면 도저히 못 깰 것 같았던 보스전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원 낭비도 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게임을 일부러 더 어렵게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실크송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장하고 싶은 팁입니다. 9번째 팁입니다. 머나먼들판 순례자의 휴식처에 가면 상점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아이템 꽤 많이 팔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 탐욕스러운 주인이 상점 문을 잠가놓고 열 때마다 우리의 피 같은 묵주를 30개씩 갈취하거든요. 이거 고분고분 다 내줄 필요 없습니다. 상점 안에서 바닥에 튀어나온 거 밟으면 나가라고 열리는데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문 위쪽에 달린 톱니바퀴를 부수면 문이 안 닫히고 계속 공짜로 드나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게임에선 뭐든 다 때리고 볼 일이라니까요. 마지막 10번째 팁입니다. 게임 1장 마지막 구역인 풍화의 계단에서 빠른 이동 포인트 왼쪽으로 난 길 끝까지 가면 주사위 놀이 할 수 있는 NPC가 나오는데요. 몇 번 해보니까 돈을 땄다가 잃었다가 하면서 계속 본전치기만 하길래 이게 왜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 숨은 트릭이 있었지 뭡니까. 처음에 놀이하기 버튼을 누를 때 그냥 짧게 누르지 말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주사위를 잡아챈 다음 팔로 쉐킷 흔드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매의 눈으로 몇 번 흔드는지 잘 세다가 13번 흔들고 14번째 딱 손가락을 떼서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가 반짝 빛나면서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이 NPC가 이제 자기 판돈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대신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는 아이템이 장착하면 랜덤으로 적한테 맞아도 데미지 안 입게 해주는 개꿀템이거든요. 랜덤이라는 말이 듣기엔 좀 애매하지만 확률상 이거만큼 생존에 도움이 되는 장비도 없어서 게임을 쉽게 만들어주는 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 쉬워지는 공략 꿀팁 10가지 털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순발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이라 어려운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급하게 깨려고 들지 말고 도전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덤비면 어마어마한 재미와 감동으로 노력을 보상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 게임이 너무 쉬워졌을 분들을 위해 보너스 팁 하나 나갑니다. 게임 타이틀 메뉴에서 더보기 들어가신 다음 그 상태로 상하 좌우 입력하면 화면이 번쩍하면서 강철 영혼 모드가 잠금 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 게임 시작할 때 이 모드를 선택하면 플레이하다가 한 번만 죽어도 그냥 게임 오버, 저장 파일이 패배로 표시되면서 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명 영구적 죽음 모드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힘 실어주시고요. 여러가지 팁들 보신 것 중에 제일 도움이 됐던 거, 그리고 제가 놓친 여러분만의 실크송 꿀팁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십시오. 통착!